자,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 그리고 유별 품명 게시판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서 매번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유별 위험물의 품명이나 위험 등급, 그다음에 지정 수량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인류 위험물부터 좀 살펴보면, 자, 인류 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성질이 산화성 고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가 되겠죠. 물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나온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 위험물이 자기 반응성 물질. 자, 육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험물은 6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요한 건 이 단어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산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이 얘기는 뭐냐면 인류 위험물은 산화 반응이 다 끝난 고체만 모아놨다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불연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소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자, 역시 육류 위험물도 산화 반응이 다 끝난 액체니까 역시 이 경우도 불연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안에 2류부터 4류까지가 바로 이제 가연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딱 나온 거죠. 1류와 6류는 불연성. 그럼 결국은 나머지가 이제 가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다른 것들은 다 1등급인데 2류 위험물만 요것만 1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1류 위험물에는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이 존재하는데, 물론 이 경우에 1등급에서는 아염수산 염류부터 무기가산화물까지, 2등급에 존재하는 것이 브롬산 염류, 요오드산 염류, 질산 염류, 3등급이 과망간산 염류, 중크롬산 염류입니다. 1류 위험물은 1등급이 없고 2등급군에 황화린, 정리, 유황이 있고, 그다음에 3등급군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가 있는데 이들도 지정 수량은 조금 달라요. 물론 그 인류 위험물에 있어서 1등급은 50kg고 2등급은 300kg고 3등급은 1000kg. 2류 위험물에 있어서 황화린, 정리, 유황은 2등급이면서 100kg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3등급이지만 500kg고 인화성 고체는 3등급이지만 1000kg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3류 위험물, 1등급이 칼륨, 나트륨, 알킬알륨, 알킬리튬, 이게 지정 수량 10kg. 이 중에 황리는 1등급이지만 20kg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이들이 2등급이고 지정 수량은 50kg. 이건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더라도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이거 암기가 안 되면 나중에 지정 수량 배수를 구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표를 보시고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할 점은 육류 위험물은 전부 다 몽땅 1등급군이다. 300kg라는 얘기죠. 뒤에 가서 어차피 다시 한번 언급을 할 테니까 분류에 대한 것만 먼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중요한 건 공통 주의사항인데 인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화기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가 되겠습니다. 2류 위험물은 화기주의고, 3류 위험물 중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은 화기연금 및 공기접촉원금이고, 금성 물질은 당연히 물기연금이고, 그 다음에 4류 위험물에 가면 4류 위험물은 화기연금, 오류 위험물이 화기연금 및 충격주의, 그 다음에 6류 위험물이 가연물 접촉주의가 되는 겁니다. 물론 1류 위험물 중에 예외사항이 있어요. 전부 다 화기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는 공통사항이고, 무기가산화물은 여기서 금수성 물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점은 뭐냐면 1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이 있어. 금수성 물질. 자, 1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은 무기과산화물이다. 이거 뒤하고도 연동되기 때문에 따로 쓸게요. 자, 2류 위험물에서 금수성 물질은 철금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암기하십시오. 자, 3류 위험물의 금수성 물질 당연히 있죠. 그래서 금수성 물질이 이렇게 류별로 있다는 얘기예요. 1, 2, 3류에. 자, 그래서 방수성 덮개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이 금수성 물질들은 방수성 덮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방수성 덮개, 나머지는 방수성 덮개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차광성 덮개가 필요한 경우 1류, 그 다음에 2류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3류 중에 자연발화성 물질, 4류 중에 특수인화물, 그리고 5류, 6류는 다 차광성 덮개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우선 이 도표가 되게 중요한 건데, 각
그 표지판의 색깔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표지판 색깔. 표지판 색깔은 뭐냐면 위험물 취급서 이 경우에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가 되겠고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화기염금 같은 경우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화기 그럼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적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기염금, 물이라는 건 보통 파란색을 의미하니까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다. 그 다음에 주유중 엔진 정지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우리가 이 표지판의 글자를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것은 보통 흑색 문자를 표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취급소, 위험물 제조소 다 장소죠. 당연히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가 되는 거고 불을 의미하는 불이 날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화기염금은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물기염금 이 경우는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리고 주유중 엔진 정지는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입니다.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이 주유중 엔진 정지하고 위험물이 조금 색깔이 서로 바뀌어 있어요. 자, 위험물은 오히려 흑색 바탕에 황색 문자. 그래서 주로 흑색과 황색 이걸 같이 섞어 쓰는 이유는 식별이 굉장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식별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이라고 하는 그 표지판에다가 또 하나 추가할 게 품등, 화수, 수주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위험물의 품명, 위험물의 위험 등급, 위험물의 화학명, 위험물의 수용성, 위험물의 수량, 게시판의 주의사항.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는 품등, 화수, 수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제조소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유품 수배자. 유품 수배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의 유별, 위험물의 품명, 그리고 취급 최대 수량, 그리고 지정 수량 배수.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이렇게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 나중에 또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철분 같은 경우에 이 정의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철분의 정의는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메타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웨이트% 미만인 것은 제한한다. 이 숫자 동그라미 해놓고 기억해 두시고요. 금속분의 정의, 여기서 말하는 금속분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철민, 마그네슘 이건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속 분말을 말하는 건데 특히 구리분, 니켈분, 그 다음에 150 마이크로메타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웨이트% 미만인 것 이런 것들 제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금속분 중에서도 구리분, 니켈분은 금속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금속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자, 인화성 고체 정의, 고용 알코올 그 밖에 일기업에서 인화점이 40도씨 미만인 고체를 의미한다. 요거 암기하십시오. 자, 특수인화물 보겠습니다. 특수인화물은 자, 이氧화탄소, 그 다음에 디에틸에테르. 자, 요렇게 지정 분명히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발인비라고 외우세요. 발인비. 자, 발인비, 발인비, 발화점, 인화점, 비점이야. 그래서 특수인화물의 정의는 발화점이 100도씨 이하고 인화점이 마이너스 20도 이하, 비점이 40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인비를 외우시면 되죠. 이것도 가로넣기로 시험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1석유류. 자, 이 사료위험물 중에서 제1, 2, 3, 4 석유류가 분류가 되는데 이건 전부 다 인화점으로 분류한 겁니다. 인화점. 인화점으로 분류한 거고 그러면 1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 미만. 이거 반드시 암기 필요합니다. 2석유류 같은 경우가 21도 이상 70도 미만. 3석유류가 70도 이상 200도 미만, 4석유류는 200도에서 250도. 이건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코올류라고 나오죠. 사료위험물 중에 알코올류는요.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수가 1개에서 3개까지의 포화일가 알코올. 자, 포화일가 알코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포화일가 알코올. 이 얘기는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자, 메칠 알코올 한번 볼까요? CH3OH C2H5OH, C3H7OH 이와 같이 탄소수가 하나, 둘, 셋, 하나에서 3개까지 포화일가 알코올을 알코올류로 보는 겁니다. 또 OH가 하나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일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일가 알코올이 되는 거고 탄소는 원래 6번이고 2개, 4개, 4가원소잖아요. 결과적으로 탄소를 중심으로 4군데에서 이렇게 결합하게 된 메탄의 경우와 포화탄화소가 되는 건데 탄소를 중심으로 4군데서 결합하는 걸 포화됐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만약에 OH가 여기에 이렇게 OH 붙으면 이제 포화일가 알코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에틸 알코올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탄소 중심으로 4군데 결합, 포화일가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정의를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식물유류는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거고요. 인하점이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과산화수 농도 36.8% 이상, 질산 비중 1.49 이상. 이건 반드시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복수성상 물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위험물이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쪽으로 판정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일류위험물 산화성 고체하고 만약에 이류위험물 가연성 고체가 같이 있다. 뭘로 판단할 거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게 더 위험해요? 이거는 산화성 고체 불연성, 이류 가연성 고체, 이류가 더 위험하죠. 따라서 이류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일류하고 오류가 같이 복수성상 물품이다.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럴 땐 뭘로 판단할 거냐 이거죠. 당연히 인류는 불연성, 오류는 가연성이니까 이건 오류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또 이류하고 이번에는 삼류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이럴 때는 둘 다 가연성인데 얘는 가연성 고체일 뿐이지만 얘는 금수성도 있고 자연발화성도 있어요. 당연히 삼류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삼류하고 그다음에 사류하고 혼재돼 있어. 역시 이 경우도 둘 다 가연성인데 얘는 금수성도 있고 자연발화성도 있으니까 당연히 삼류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류하고 오류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 이 경우는 뭘로 판단할 거냐? 얘는 인화성 액체, 얘는 자기발화성 물질. 얘는 당연히 둘 다 가연성이지만 얘는 점화원만 있으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자기발화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류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수성상 물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